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개별 종목 매매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시장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음, 이런 어떤 중요한 그 시황에 대한 전체 시장의 그 시황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시장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이 주식에 대해서도 각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짜시고 매매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시장 상태가 좋아야 종목도 잘 가고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종목이 잘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식 상태가 조금 안 좋아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투심이 좋아지면서 그런 종목도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몇 가지 좀 주시할 만한 그 시황들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뽑아갖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뭐라 그럴까요?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편안하게, 네, 저는 항상 오픈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데니까요. 예, 제 채널은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뭔가 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자유롭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내용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다루거나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도 네, 당근과 채찍 모두 환영합니다. 네,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의견 따로 없으셔도 소감?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걸 남겨주셔도 제가 이제 그런 거 바탕으로 또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2월 3일, 2월 3일입니다. 영상을 좀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날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2021년 2월 3일. 네, 오늘 코스피가 이제 올랐는데, 뭐, 투심이 확 살아나서 오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망세에서 그나마 외인들 매수가 있는 상태라 네, 올랐죠. 기관은 오늘 조정을 좀 주려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관은 순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인들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도 거의 맞춰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 네,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이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게 된 배경이 뉴욕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 게임스톡발 좀 불안감, 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이 됐었고 좀 더 안전자산, 위험자산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이 위험자산이죠. 주식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좀 안전자산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좀 환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고 헤지펀드사들도 그렇고 뭐 펀드 운영사들도 약간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불안 심리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잦아들면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어제 그제가 되나요? 이틀 연속 또 상승 예, 상승해서 마무리했고 코스피 역시 또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이 그 게임스톱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월가 전문가들, 네, 월스트리트죠. 네, 금융가. 우리는 합치자면은 뭐 여의도죠, 여의도. 예, 여의도가 전문가들. 레딧발 종목. 레딧이라는 게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저도 가끔 종종 보는데 그냥 이런 다 같이 거기서 일종의 게시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글 올리고 댓글로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데인데 해외에서는 이거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레딧에 한 그 채널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죠. 게임스톱을 보고 여기 공매도 세력이 많으니까 우리 개인들이 모여갖고 한번 저거 골탕 먹여보자. 우리가 이겨보자. 그래갖고 개인들 매수가 몰리면서 게임스톱 여기가 급등하면서 일부 헤지펀드사들은 큰 손실을 내면서 그 뭐죠 환매 작업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숏 스퀴즈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공매도는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니까 급히 이제 매수를 하면서
손실을 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가는 더 올라갔죠. 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공매도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문제, 공매도 세력과 개인의 싸움, 그걸로 인한 변동성 문제, 그게 미국에서는 되게 불안하게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거품이 끼지 않냐, 네,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그 기업의 실적과 어떤 기업의 평가로 주식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와 다르게 움직이면요 문제가 있어요. 작전주가 대부분 그래. 우리나라 작전주 보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다 손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봐요. 한두 번 괜찮게 이렇게 수익 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결론은 또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게임스타 건이 조금 진정세가 보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펀더멘털이었다. 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양 정책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 네. 그래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시했던 1조 9천억 달러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되지만 어쨌든 더 많은 경기 부양으로 가는 그 포문을 열었다. 네. 그러면서 신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될 테니,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 테니 증시 입장에서도 조금 밝다. 네.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레딧, 그 게임스톱 같은 데서 인위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다른 데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이 얘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 주가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중력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 그 가치, 그거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작전주들 하듯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빠져나가면 쑥 빠지죠. 거품이. 주가가 원래 자리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도 게임스톱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전히 뭐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증시는 펀더멘털 기준으로 가야 돼요. 기업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측이 되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은 주식이 오르겠구나, 투자가 가능하고, 펀더멘털이 나빠지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겠구나 하고 방어적으로 하고, 이게 정상인데 펀더멘털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요 예측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불안 심리는 더 높아집니다. 투기가 되는 거죠. 투기. 그쵸? 그래서 불안했는데 결국은 펀더멘털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참 이런 표현 쓰죠. 보면은 조금 네, 과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제 펀더멘털로 왔구나, 예측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편안해졌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좀 게임스탑 건이 좀 마무리돼 간다 이렇게 보고 경기도 부양될 것 같다,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시간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런 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 관점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관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투기 거래, 네,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펀더멘털하고 다르게 수급으로만, 머니 게임으로만 가는 거는 투기입니다. 대부분의 테마가 그래요. 작전주들이 다 투기예요. 어디 리딩하는 데서 하는 작전주들은 대부분 투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면요 대책이 안 서요.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종목 이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 종목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욕 했는데 그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게임스톱 이게 보면은 전날에도 그 전날을 30% 빠졌는데 또 이날도 60%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어마무시하죠. 30에 빠지고 거기서 또 60이니까 70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빠졌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뉴욕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1.57포인트, 그 다음에 S&P도 1.39,
그쵸? 나스닥도 1.56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레딧 그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이게 레딧에 있는 그 서브 사이트 같은 거예요. 거기 서브레딧 네 이렇게 불러야 되나? 네, 거긴 건데 여기가 뭐 300만인가 400만인가 팔로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 공격해보자라고 이제 올리면서 시작이 된 건데 헤지펀드 공매도 헤지펀드하고 전쟁을 해서 지난달에 1600%가 올랐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네. 근데 30% 60% 빠지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개인들이 이거 하자 그럴 때는 우르르 몰렸는데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개인 투자자들은 각자 이제 뭐 매수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수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딴 데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급락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물려요. 테마주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같이 가다가 결국은 이익 실현하는 사람 나오고 딴 거 가는 사람 나오고 하다 보면 매도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냥 불리는 거예요. 큰 손실 70 몇 %면요 돈 거의 다 날라간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하시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이 이제 그 이쪽에서 했었던 AMC 베스트 앤 배드베스죠. 배드베스 앤 비욘드 그 저 좀 가끔 쓰는데 네 베스 용품 괜찮아요. 홍보는 아닙니다. 저 뒷광고 이런 거 없어요. 네 41% 16%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은도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몰려갔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은 가격을 해보자 라고 갔는데 은도 빠졌어요. 이 배경은 이제 증거금을 많이 올렸어요. 이걸 거래하기 위한 증거금률을 18%인가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증거금을 넣어야지 되니까 그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그 개인 투자자 숫자가 줄면서 좀 이런 현상, 수급이 꼬인 거죠. 9% 급등하고 그다음 10% 빠졌어요. 네, 그 인위적으로 작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바이든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이제 여기서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면 금융, 산업재, 항공, 소매, 유통, 경기 민감주 이쪽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런 거 영향받으면요 한국도 영향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 투자주들이 네, 올랐다는 거는요 증시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고 보이는 겁니다. 성장성도 그렇고 네. 자 이제 그러면 게임스탑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게임스탑 관련해서 이제 500달러가 90달러로 72%네요. 네, 30, 60 계산하면 72대가 되나 보네요. 폭락을 했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깝죠. 500달러에 우리나라의 이제 서학겜이라 그러죠. 네 한국 분들 중에도 이렇게 미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격에 혹시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면 좋겠네요. 이 가격이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 돈이 확 날라갔잖아요. 아우 안타깝네요. 이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틀 만에 72%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이래요. 한국 증시랑 다르게 그런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이틀 만에 72%. 아유, 안타깝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헤지펀드사랑 싸우기 시작했던 그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이익 어마무시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하지만 두 종류예요. 처음부터 아까 그 레짓이랑 해서 주가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한 팀이 있을 거고 그룹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저 종목 막 오르는데 저거 하면 돈 되겠다 그러고 막 몰려든 별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근데 꼭 보면 여기서 물려요. 그런 사람들이 물려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 아 저거 돈 된대더라. 폭등한대더라. 뉴스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나왔대더라 해서 앞뒤 안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하는 거죠 또. 비까지 져갖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실이 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작전주 테마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펀더멘탈 좋은 기업 차근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고 나왔죠. 그 다른 데 가는 거고, 지금은 결국은 뭐냐면, 야, 이거 돈 번 데더라고 소문 듣고 찾아온 늦은 개인들이 거기 남아서 이제는 그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자, 이게 갑자기 로딩이 갑자기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해피엔딩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투 밀레니엄 세대들, 네, 참, 음. 자, 아까 전에는 이제 개인들의 힘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다시 나오죠? 이게 또 할 수도 있다. 네. 이게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스톱, 네, 지금 뭐 손실나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텐데, 자, 안타깝고,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 중에는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잔소리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정말 중요해요. 테마 작전주는 하지 마세요, 정말요. 그건 별로 위험합니다. 이런 거, 예, 안 당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두 번 막 몇 번 이렇게 와, 나 대박이야. 단기간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기분 좋으실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여기에 이 피해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면 좋겠어요. 5달러짜리가 500달러까지 갔었으니 네.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헌신적인 몇몇 주식을 보유하고 몇몇은 헌신적이라는 건 이미 돈 많이 벌고 자기 거 다 챙기고 돈 많이 벌었는데 말이 헌신적이긴 하지만 일부 남겨놓은 거죠. 어차피 돈 다 챙겼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들까지 매도하면은 더 많이 내려가니까 이미 나왔단 얘기입니다. 여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게임스톱은요 이제 끝나 보인 상태입니다. 끝난 거죠. 안타깝지만 거래량도 줄었잖아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작전주 테마주가 거래량마저 죽으면요 이제 끝이에요. 물타기까지 없어져 버려갖고 그게 설거지라고도 하죠. 그런 것까지 없어져서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게임스탑에는 더 이상 개인들이 안 들어오죠. 이제 할 만큼 하고 다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이제는 고점이라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예. 의견 조율할 수 없고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다른 배경에 그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거는 뭐 이런 뭐죠? 그런 데 있잖아요. 리딩 톡방도 그렇고 리딩방들 뭐 작전방들 테마방 똑같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리딩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게임스톱은 사실 좀 참 여기 손실 본 분들 계실 텐데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4, 5달러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할 경우 네, 손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태네요. 좀 밀레니얼 세대들 상당수가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하네요. 저 결집력도 그렇고 은도 뭐 네, 여기 뭐 B2까지 하면은 더 피해가 클 텐데 그런 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가 이제 게임스톱 했던 데가 은 거래시장으로 가서 이제 상품 거래소에서 은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3% 급락을 했죠. 여기가 18% 이상 18% 인상을 했죠. 증거금.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커서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게임스톱 사태로 개인들이 언제든지 계기만 해서 뭉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거를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한번 경고를 줬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서학개미 우리나라 얘기인데, 이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음, 네. 그래도 뭐 이게 참 손실이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7.6억 달러, 80%가 27일 이후. 참 안타까워요. 자, 서학개미 분들 대부분이 게임사 주가 급등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급등했다고 하니까 앞뒤 안 보고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이런 게 참 문제예요. 기업이 뭔지 보고 가셔야 되는데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니까 나 이거 사면은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런 거 참 안타깝습니다. 70 이렇게 막 국내 투자자들 게임스톱에 7억 6,700만 달러, 지금 얼마죠? 이게 8천억이 넘는, 세상에 8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게임스톱에 들어갔는데, 27일 주가 최고치일 때 그때만 6억 3,600만 달러, 이것만 해도 7억 정도 가까이 되죠. 거의 7억 정도 되는 돈이, 7천억 정도 되는 돈이, 어휴, 많이 참 물려 계시는데, 그게 지금 74%가 또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단타도 있고, 또, 매도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딱 이 금액이 물려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400, 500에서 이제 물려 계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또 어떡합니까? 이거 작전주라. 근데 이게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 사건을 보시면서요, 절대 작전주는 하지 마세요. 네. 작전주, 테마주, 뭐 그런 거 하시다가 이런 피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얘기를 좀 볼게요. 제가 아마존이 그 역대급 1,000억 불 돌파, 분기예요, 분기. 분기 1,000억 불 돌파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죠. 네, 그런 상태인데, 이 아마존 올해 이제 매출을 보면 2분기에 754.5, 889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요. 754.5, 889.1, 961.5, 1255.6. 네, 확 올랐죠. 39.9, 58.4, 61.9, 68.7. 어떻게 되죠? 여기면 한 5.2% 정도 되고, 여기가 한 6.5%, 그쵸? 여기가 6.4%, 그리고 이게 5.4%. 영업이익률은 뭐 5.4에서 6.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확 올랐죠. 네, 오른 상태고, 이 제프 베이저스는 요걸 하나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사임을 했어요. CEO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래서 분기 대비해서 지금 44% 연말 특수 효과도 있었고요. 그 언택트 되면서 온라인 매출 이런 것도 밀면서 44% 정도 해서 순이익은 72억 달러,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쪽이 많이 오른 것도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69억 달러 순이익이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저렇게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는다는 얘기죠. 그 시장의 흐름이 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참고하셔서 한국 시장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다라는 걸 보시고 거기 관련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물러나서 새로운 상품, 아마존 초기에 구축했던 창의성 추구하는데, 이제는 뭐 큰 기업이 돼서 사실 본인이 그냥 경영만 해야 되고 재미없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회사 블루 오리진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 운영 이런 데들 자선 사업,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 그쪽에 CEO였던 앤디 제시가 이제 전체를 맡아요. 그러니까 이쪽,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을 키울 거라는 거고, 키운다는 거는 저기가 요청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서버 기반의 웹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다면 근로의 전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신규 온라인 서비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에 되는 것들 그럼 많이 보셔야죠. 스트리밍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쪽들 온라인 기반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으로 살짝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중국 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랑 뭐 나스닥 전부 미국 증시 다 올랐는데 하락했는데, 뭐 딴 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확장세는 유지했지만 최저치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동향, 이게 서비스업,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 자체가 보면은 경기 지표가 이렇게 확 좋아진다라고 보이지 않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위축이라고 해서 조금 좀 상승세가 가라앉는다? 뭐 이런 상태로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치하고도 밑돌고, 네, 이런 상태라서 지표 자체가 지금 그렇게까지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은 또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상황도 좀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중국발 영향이 한국 증시에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양식업 돼지고기 등 강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자재 쪽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많죠. 네. 또 재밌는 거 하나, 네. 틱톡하고 위챗이 중국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독점법이에요. 독점법. 네. 중국은 이제 전에부터 텐센트, 네, 그리고 알리바마 여기 두 군데 많이 깠어요. 왜냐면 워낙에 슈퍼 재벌이 나왔죠. 중국은 공산국가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이 너무 그 경제적으로도 너무 권력을 갖는 듯한 모습을 갖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윈도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텐센트 마라탕 쪽도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독점법으로 갑자기 지금 뭐 예전부터 있었죠. 2018년도부터 있어서 갑자기는 아닌데 이게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반독점법. 네. 그래서 지금 맞소송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둘이 뭐 이런 플랫폼 갖고 지금 싸움 박질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텐센트는 위챗하고 QQ 메신저 기반으로 됐었고 사용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페이먼트도 있고 게임도 있고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사용자 엄청 많은데 이 더윈 콘텐츠를 할 때는 링크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분인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네, 1분만 재생되고 중단이 돼요. 네. 그래서 전체를 하려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틱톡도 그러지 않나요? 틱톡도 뭐 유튜브 링크 걸 수 없지 않나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도 뭐 이렇게 링크 못 걸게 돼 있지 않나요? 이미 뭐 이런저런 데서 많이 있는데, 그쵸? 틱톡, 소송건 틱톡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텐센트하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게, 텐센트를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냐, 이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트 댄스 뒤에 혹시 또 공산당이 뒤에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배경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그 싸움에 대한 결과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유형의 그 온라인 서비스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온라인 서비스 기업 투자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좀 시황을 좀 알고 계셔야, 또 전체적인 세상 돌아가는 거 아셔야 또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신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신 시간이라고 좀, 네, 믿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